안녕하세요. 구겨진 언론 보도와 가짜뉴스를 바로 펴서 전해드리는 에이스입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나온 게 있죠. 만약 다시 대통령 선거 날로 돌아간다면 누굴 뽑겠냐? 이런 질문에 이재명 31%, 윤석열 21%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민주당에서 의뢰해서 조사한 결과라 신뢰도가 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보다 한 주 더 앞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둘의 격차가 더 벌어집니다. 이재명 50%, 윤석열이 35%예요. 물론 되돌릴 수 없는 일에 대한 무의미한 여론조사이긴 하지만 아주 많은 수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실망했다라는 뜻이고 차라리 이재명을 뽑을 걸 후회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윤석열 지지율이 폭망인 거야 뭐 이제 식상하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만약에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어땠을지 몇 가지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 보복수사입니다. 윤석열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정부를 적폐라고 규정을 하고 대놓고 정권수사 하겠다. 이전 정부는 안 그랬냐? 라고 공언을 했죠. 이례적으로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요구하기까지 했습니다. 현 정부를 적폐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사과 말이죠. 그리고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후 자신의 발언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문재인 정부의 모든 것을 털 기세로 지금 미친 짓을 하고 있어요. 국민들은 살기 어렵다, 물가가 상승한다, 죽겠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보복수사, 전 정권 수사에 국력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죠. 과거부터 이 보수당 정권만 들어서면 열심히 하던 짓 있죠. 바로 북풍몰이. 서해 공무원 피격살인 사건, 북한 어민 강제 북송, 그리고 심지어 남북 정상회담 성사 과정까지 캐보겠다라고 하면서 윤석열은 자신이 마치 보수정당의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과시라도 하듯 무리한 북풍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정원장 2명을 동시에 소환조사, 압수수색하고 대통령실 기록물까지 압수수색을 하고 있어요. 완전 미친놈들이죠. 그뿐 아니라 탈원전 정책도 혹시 뭐가 있지 않을까 털고 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사업, 코로나 백신 수급까지 감사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이 모든 짓거리들은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을 향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문재인 대통령님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래서 윤석열이 모자란 인간이라는 거예요. 왜냐? 취임한 지 100일 된 지 지지율이 20%대인데 문재인 대통령님 퇴임할 때 지지율이 40%대였거든요. 이게 지 무덤 파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역풍 제대로 맞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나라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취임하자마자 100일 만에 지지율 20%를 찍고 있고 대한민국을 선제타격하고 있어요. 집권 여당, 제1야당, 3당이라고 불리는 정의당까지 싹 다 비대위 체제입니다. 이런 적이 또 있었나요? 정상적인 나라 정치 상황이 아닙니다. 환장할 노릇이죠. 국민들은 답답합니다. 지들끼리 싸우고 있으니 밥그릇 전쟁하고. 이게 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뒤의 일이에요. 만약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었다면 지금 어땠을까? 대선 레이스 기간 때 한 시민분께서 이재명 의원에게 대통령이 되면 꼭 윤석열을 박살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선거 유세 현장은 분위기가 중요하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그 자리에서 충분히 지지자들의 환호를 끌어내기 위해서 저를 뽑아주시면 윤석열 박살내겠습니다.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만약 그 자리에 윤석열이었다면 100% 어퍼컷 날리면서 막 이재명 날려버리겠습니다. 지 멋에 취해서 이랬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이 뭐라고 하냐면 대통령 임기는 5년밖에 되지 않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다. 옛날 거 파서 복수하고 그럴 시간 없다. 산적한 문제들을 두고 보복하고 그럴 시간 없다. 윤석열에 대한 복수 안 하겠다는 거죠. 1분 1초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굉장히 저는 참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마인드 아닌가요? 선거 유세에서 그렇게 말을 하면 사실 그 막 열광하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가 기대하는 차기 대통령의 모습 아니었던가요? 국민을 위해 일을 하고 쌓여있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이게 우리가 원하던 지도자의 모습이었잖아요. 미래에 대한 청사진은 하나도 없이 대기업들, 소수의 일부 재벌들 법인세 감면해준다라고 해놓고 세수가 부족하니까 국가 부동산 자산을 팔아서 세수를 메꾼다. 이런 덜 떨어진 정부에게 우리가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참 답답하죠. 두 번째 볼게요. 공약 이행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뭐 워낙 보도가 많이 나와서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도 역시 동영상과 그 기록된 전문을 다 읽어봤거든요. 뭐 정말 참담한 수준이죠. 이 기자회견만 보면 무슨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아니라 퇴임을 100일 앞둔 정부 같죠. 아니 무슨 지지율 20%대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 만에 모든 걸 다 이루었다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합니다. 민생 안정, 외교, 부동산, 집값 등등 모든 것을 정상화해냈대요. 아니 지가 뭘 해서 부동산 집값을 잡았는데 어처구니가 없죠. 이건 제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지식인들, 전문가들도 저와 같은 생각이에요. 서울대 경제학부의 명예교수님은 다 이루었다는 윤석열을 한마디로 정리하십니다. 뭘 하셨는데요? 저도 묻고 싶어요. 윤석열에게. 니 뭐 했는데? 여기서 그치면 윤석열이 아니죠. 취임 100일 기념 백서까지 발간했다라고 합니다. 아니 도대체 100일 동안 뭘 했다고 책까지 내요? 이건 정신이 온전치 못한 거거든요. 정신이 나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코미디는 뭔 줄 아세요? 그 백서를 시중에서 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일반 시민들이 볼 수가 없는 책이에요. 그 안에 뭐가 담겨 있는지 공개를 하지 않겠답니다. 여러분 역사는 기록이에요. 자신들이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국민들에게 공개도 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의 기록물을 남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역대 모든 정부들이 자신들의 업적을 자화자찬하는 건 뭐 늘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건 인정. 그런데 취임 100일 만에 지지율 20%대인 대통령이 백서를 발간하는 건 윤석열이 최초입니다. 문재인 정부도 문재인 정부의 업적을 기록한 책들을 연차별로 내놓았어요. 1년, 2년, 5년 이런 식으로요. 근데 이 책들은 시중에서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정부는 백서를 기록해놓고 지들이 다 이루었다. 무슨 예수님이야 아주. 근데 시중에 풀지 않겠다. 너넨 볼 수 없어. 환장할 노릇입니다. 아 대단해요 진짜. 아니 저는 아무리 떠올려도 윤석열이 100일 동안 뭘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공약의 수준 자체도 너무 낮았죠. 젠더 갈라치기, 세대 갈라치기. 지들이 생각해도 지들 공약이 쓰레기 같으니까 지키질 못해요. 폐기한 공약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동안 사드 배치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여가부 폐지 병사월급 200만 원 뭐 당장이라도 할 것처럼 하더니만 뭐 미적미적 거리고 국민 눈치 보고 있죠.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하자니 어렵고 그리고 한다는 게 청와대 이전 빚내서 투자한 청년들 빚 탕감해준다고 뭐 수십조 수백조 예산 쓴다. 취약 영역을 만 5세로 낮춘다. 경찰국 신설 이런 짓거리들만 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얼마나 답답한가요? 이 정부에게 뭘 기대하냐라는 거죠. 만약 이재명이 대통령이었다면 어땠을까? 이재명 의원의 최대 강점은 공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실무 능력과 추진력입니다. 윤석열처럼 어이없이 족바가를 외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책을 실현해내는 능력이 있어요. 이건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시절 이미 검증이 된 부분입니다. 정치 경력이라고는 1도 없는 윤석열과 비교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통령이 뭔가요? 국민을 대표하는 국민의 일꾼입니다. 윤석열처럼 말로만 국민 이러면서 국민을 희롱하는 놈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은 정말로 국민을 위해 일했던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재명의 전과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개 돼지들이 많은데 이재명의 전과 중에 2개는 국민을 위해 일하다 생긴 전과입니다. 오히려 칭찬받아야 될 전과라고요. 전과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몇 가지 인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이 전과 문제. 이재명과 관련된 기사 댓글을 보면 전과 사범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냐는 댓글이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저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참 어이가 없고 웃겨요. 웃겨. 왜냐? 여러분 이명박 전과 13범입니다. 아니 전과 13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 지지자들이 전과 4범을 두고 뭐라고 한다고요? 뭐 전과가 너무 적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죠. 전과 13범은 되고 4범은 안 돼요? 또 이재명 의원이 인권 변호사 출신인 점을 들어서 운동권 출신 의원들의 문제가 많다는 식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인간들도 있더라고요. 윤석열도 전 정부 인사임명에 민변 출신들로 도배됐다라면서 비판했던 적이 있었죠. 그래요. 좌파 운동권 의원들이 욕먹을 짓을 했다라고 칩시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전부 운동권 출신이에요. 이들의 특징은 기득권과 권력을 가진 자들에 맞서 싸워서 시민들을 위해서 저항하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감옥도 다녀오시고 권력의 견제를 받고 괴롭힘 당하며 짓눌려 힘들게 살아오신 경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저항하면서 권력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분들이에요. 야, 보수당 운동권 인간들은 뭐하냐? 좌파의 운동권 분들은 권력과 싸우며 시민들의 편에 서서 권력을 쟁취해냈는데, 우파 운동권 출신들, 니네 뭐하는데? 그 권력에 빌붙어서 권력에 조아리고 고개 숙이며 아첨하고 비굴하게 연명하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 아니, 윤석열 엑스파일 보니까 민주화 운동하고 서울역 회군 사건이 있었을 그 당시에 윤석열은 술집에서 술 퍼먹고 있었다며. 엑스파일에 의하면 운동권 대학생들이 열심히 군부 세력과 싸울 때 윤석열과 금수저 애들은 몰려다니면서 술 퍼먹었다고 써있더라고요. 물론 제가 엑스파일을 다 믿지는 않아요. 제보에 의해 기록됐다라는 그 엑스파일 내용이 어디까지 사실인지는 저는 모릅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민주화 운동 때 뒤로 빠져있던 인간이 민주화를 위해 싸운 분들을 비난하고 욕을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이죠. 제가 본 댓글 중에 가장 신박한 건 윤석열과 이재명의 학력을 비교하는 인간도 있더라고요. 윤석열은 서울대고 이재명은 뭐 검정고시 출신이다, 뭐 중앙대다, 뭐 이랬었나? 정말 신박한 개소리였는데 제가 그 캡처를 못하는 게 참 안타깝죠. 말 나온 김에 한번 따져봅시다. 윤석열이 서울대 나온 거 팩트죠. 이재명 의원이 검정고시로 중앙대 간 것도 팩트입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윤석열은 금수저였고 이재명 의원의 어린 시절은 매우 가난했어요. 정상적인 학업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소년 시절부터 공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하죠. 그렇게 어렵게 자란 이재명 의원은 검정고시를 보고 중앙대 법대에 합격을 한 겁니다. 비교는 그 다음부터 가능해지죠. 윤석열은 1000명을 뽑을 때 9수 만에 합격을 해요. 9년 만에, 9번 만에. 이재명 의원은 300명 뽑을 때 2번 만에 사법고시 합격을 합니다. 게다가 이재명 의원은 성적이 우수해서 판사도 할 수 있었지만 본인이 희망해서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더 똑똑한 거예요? 누가 더 지능이 높은 건가요? 이재명 의원이 살아온 길은 금수저 윤석열과는 달라요. 국민을 위하고 지역을 대변하고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 살아왔던 것이 증명된 사람입니다. 전과 사범, 뭐 욕하는 인물, 그런 인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의 국격이 떨어진다. 놀고 자빠졌죠. 그래서 그 대단한 서울대 출신 검사 나으리 금수저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 국격 얼마나 좋아졌나요? 오로지 검사와 김건희 최측근, 재벌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말로만 국민 떠들어대지만 애초에 국민에게는 1도 관심 없는 윤석열. 그 윤석열이 0.7% 차이로 대통령이 된 순간 우리나라는 정치뿐 아니라 거의 모든 부분에서 뒤로 후퇴한 것입니다. 2022년 3월 9일은 역사적으로 두고두고 아쉬운 날이 될 것이다. 이상 안타까운 마음의 에이스였습니다.